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몸 안에 준비된 의사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매우 폭넓게 쓰입니다. 근육과 장기는 물론 뼈와 피부, 털에 이르기까지 몸의 모든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각종 효소의 재료로 세포 안의 여러 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고 항체를 형성하여 면역을 담당하는 등 신체 조직의 성장과 수리, 유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 구성 성분의 약 20%를 차지하여 물 다음으로 많습니다.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근육량이 줄어들며 면역력이나 심장, 폐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단백질의 섭취와 관련해서는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 좋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 몸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음식으로부터 섭취해야 하는데 필요한 만큼 먹는 것이 좋으며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의학원에서는 단백질은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의 10%에서 35%를 섭취하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단백질은 웬만한 음식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굶주리거나 심하게 편식을 하지 않으면 부족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소화시킬 때 산이 만들어지는데 몸에서는 이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알칼리성 물질인 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뼈에 있는 칼슘이 많이 소모되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단백질은 동물성 음식에만 많이 들어있으며 식물성 음식에는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식물성 음식에도 단백질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채식하는 사람도 단백질 결핍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를 포함한 고기 종류와 콩이나 팥 종류에는 20 내지 30% 수준이 들어있고 현미의 8%, 통밀의 14%, 호두 땅콩과 같은 견과류의 15 내지 25% 정도 들어있으며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과 같은 채소에도 상당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므로 단백질 섭취만을 위해서라면 꼭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나 말, 코끼리, 기린과 같은 초식동물들이 풀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아도 큰 체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식물성 음식에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도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단백질은 22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복합체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소화효소가 모두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흡수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분해하여 얻어지는 아미노산과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여 얻어지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같고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은 구조나 기능이 똑같으며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알코올이나 와인에 들어있는 알코올이나 위스키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화학적으로 100%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같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식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모두 식물이 직접 합성한 것인데 동물성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예외 없이 식물로부터 온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식물성 단백질이 원조라는 뜻입니다. 아미노산을 직접 만들지 못하는 동물이나 사람은 식물이 가지고 있던 단백질을 직접 먹거나
식물에 의해 만들어져서 초식동물을 거쳐 육식동물을 옮겨오는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단백질을 먹고 이를 분해하여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으며 이렇게 얻어진 아미노산과 모양을 바꾼 일부 아미노산을 재료로 이용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만듭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두 번째 차이는 아미노산별 구성 비율의 차이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22종류의 아미노산별 구성 비율을 달리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의 경우 근육에 사용할 단백질과 뼈에 사용할 단백질, 피부에 사용할 단백질의 아미노산별 구성 비율이 서로 다른데 사람 몸에는 이처럼 아미노산별 구성 비율이 서로 다른 단백질이 10,000가지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2종류의 아미노산 가운데 9종류는 사람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므로 필수 아미노산이라 부르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9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충분히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1개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불완전 단백질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음식을 다양하게 먹기 때문에 어떤 음식에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은 다른 식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쉽게 보완되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세 번째 차이는 단백질과 함께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단백질만을 먹지 않고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때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물성 음식과 동물성 음식은 함께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함께 들어있는 영양소 측면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물성 음식이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음식보다 대체로 훨씬 좋습니다. 식물성 음식에는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다양한 항산화제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의 섭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식품은 크게 생선과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같은 흰고기와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로 나눌 수 있는데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질환이나 당뇨병, 각종 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를 가공하여 만드는 햄, 소세지, 베이컨,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금을 비롯한 각종 물질을 첨가하여 만드는데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는 확실한 발암물질을 1그룹으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2A그룹으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2B그룹으로 분류하는데 가공육을 1그룹으로 붉은 고기를 2A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가공육은 자제하고 붉은 고기도 가능하면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